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장어 좋아하시나요? 저희 부모님도 장어를 좋아해서 가끔 드시곤 하는데요. 장어는 기력도 보충해주고 원기 회복에도 좋은 귀한 음식이지만 그런 만큼 가격이 비싸서 좀 아쉽기도 한데요. 근데 장어의 가격은 왜 비쌀까요? 그건 바로 먹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장어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장어의 수가 모자라 양식을 해도 충분한 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직업은 어린 물고기들을 낳고 키워 바다로 돌려보내는 바다 생태계의 수호자, 수산 종묘 생산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뱀장어를 키우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이곳은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산물 양식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특히 주력하고 있는 연구는 바로 뱀장어 인공 양식이라는데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와, 국리산 뱀장어, 동남아산.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는. 와. 근데 여기 곳곳에 정말 다양한 뱀장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하고 오려고 했는데 정말 아는 게 없더라고요. 먹기만 했지 아는 게 1도 없는 저를 반성하면서. 근데 진짜 다양한 게 많네요. 알아요? 맛있어서요? 뱀장어는 바다에서 알을 넣고 다시 강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바다로 내려갈 때 밥을 안 먹고 6개월 동안 먼 바다까지 가는데 그만큼 좋은 몸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밥을 6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알도 낳고 헤엄도 치고. 그럼 진짜 힘이 센가 보네요. 그만큼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누구인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세요? 저는 국립수산과원에 근무하는 이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근데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는 수산 종묘 생산자라는 직업이 조금 낯선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산생물의 대상으로 어린 새끼를 키우는 직업입니다. 약간 물고기나 그런 거를 알을 부화시키거나 그리고 물고기를 키우는 일인가요? 예, 물고기도 있고 회유도 있고, 회유도 하면은 거의 그 다음에 피조개 이런 걸 회유라고 합니다. 하고 미역 같은 해조류도 다 포함됩니다. 네,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수산식품은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새끼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새끼를 받아가지고 크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양성하시는 분이 있어가 종묘 생산이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수산 종묘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많은데요. 그럼 박사님과 함께 뱀장어 인공 종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장어에 대해서 수산 종묘라는 게 상당히 낯설 겁니다. 그래서 뱀장어를 한 예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네. 뱀장어는 자연 상태에서는 바다에 가야지 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만.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앙컷하고 수컷의 어미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공적으로 성숙을 시킵니다. 성숙을 시킨다는 거는 이게 알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컷에게는 정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뱀장어의 알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앙컷에서 알이 낳는데 큰 것 경우는 약 100만 개 정도의 알이 나옵니다. 수컷 경우는 이렇게 정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저희들의 경우는 세단의 한 알과 그 다음에 정자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수정을 시킵니다. 그럼 뱀장어 연구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들어가서 볼까요?
좋은 아들 갖다가 받기 위해서 여기서 현미경을 갖다가 보고 합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마침 여기에 아들 갖다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몸속에 있는 아들 갖다가 지금 이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크기도 재고, 그 다음에 어떤 알이 좋을까 형태를 갖다가 관찰해 가지고 언제 아들 받을 것인가 판단합니다. 그럼 저기 검은색도 있는데 검은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만 거는 아직까지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 예. 저게 지금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저거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눈으로 보면은 정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직선이냐 곡선이냐 안 그러면 속도가 어떠냐를 갖다가 사람이 보기 좋게 색깔을 갖다가 입힌 겁니다. 그래가 이게서 어떤 게 파란 색깔이 과연 좋은 움직임인지,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좋은 움직임인지 이런 거는 실제로 수정을 해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좋은 정자는 잘 움직이는 게 좋은 정자입니다. 뱀장어에 대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매일 수치를 기록해 나가는 것은 물론 연구 과정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회의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예, 넙치 들어가 있던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보안상 다 볼 수 없는 게 많았는데 그럼 뱀장어 인공 종류에 대해서 순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러고 정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가를 갖다가 잠시나마 드렸습니다. 종묘 생산이라는 거는 기간이 깁니다. 알을 받고 나면은 어린 새끼 고기를 갖다가 또 키워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다 본다 하면은 20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뱀장어의 경우는 알이 부화대가 그 다음에 어린 새끼가 되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형태도 바뀌어 가지고 한 5cm 정도 되면은 시판되고 있는 뱀장어하고 비슷한 형태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200일 정도 키워 가지고 저게 새끼 고기가 어미하고 비슷한 형태의 새끼 고기까지 키우는 과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장어의 경우는 좀 길어가지고 한 200일 정도 걸리지만은 다른 어종 경우는 30일 아니면은 그 이하 뱀장어 같이 이렇게 긴 어종은 많이 없습니다. 현미경을 보는 연구원들의 눈길이 사뭇 진지한데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일인 만큼 24시간 밤낮 없이 환경의 변화나 물고기 상태에 대해서 잠시도 신경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박사님과 살펴보는 내내 애정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는 연구원들의 세심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뱀장어를 키우는 연구원님들과 함께 살펴본 직업 세계 어떠셨나요? 저는 어린 물고기들이 잘못 되기라도 할까 밤낮으로 살피는 연구원님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많은 시간과 정성, 노력을 쏟은 만큼 성공했을 때의 기분도 남다르겠죠? 그렇다면 바다의 생태계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수산 종료 생산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물고기를 사랑하고 바닷속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수산 종료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과 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다양한 자격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산 종료 생산자가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산 종료 생산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농업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십시오. 소규모로 한다 하면은 자격증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자기가 하나하나 자기 취미에 맞았고 취미, 습관 이런 데도 성격하고 맞으면은 농사에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 전문화되어 있는 기술을 갖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산 양식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미래에는 이게
농업도 점점 대규모 기계화, 그다하고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는 이 수산 종묘 양식 종묘 생산이라는 분야도 점점 디지털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다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종의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물에 대한 애정은 물론 정신적인 강인함도 갖춰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수산 종묘 생산자라는 직업 할 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물을 키울 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생물에 대해서 전념으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끈기. 예, 끈기가 필요하죠. 물론 끈기까지만 다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기의 성격하고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혹시 애완견이든지 고양이든지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많이 저희의 직업에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생물을 갖다가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어린 새끼 고기를 갖다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해도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보다 좋은 먹이를 가고 고기가 좋아하는 형태로 환경을 갖다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서 같이 고기하고 어렵겠지만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접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빛, 온도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수산생물. 혹여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시종일관 수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근무를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아마도 생물을 키우다 보니까 열심히 하여도 죽어나는 개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많이 힘들었죠. 그럼 반대로 근무를 하시면서 보람된 일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보람된 일은 없었나요? 자연에서는 많은 경쟁력 때문에 한두 마리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내가 내 손으로서 많이 수십 배, 수백 배를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린 뱀장어를 생산하는 일에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양식을 위해 세계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 만큼 직업 전망도 맑을까요? 그럼 수산 종묘 생산자의 그 직업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수산 종묘 생산은 지금 현재 발전하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고단백질,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EPA, 약이 들은 적이 있죠. DHA,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풍부합니다. 이런 수산물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은 많이 필요하고 전 세계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산업화가 돼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산업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이런 고급 수산 생물의 식탁에 올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한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바다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바다는 풍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에서 나의 앞으로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다가 찾으셔가지고 넓은 바다에서 앞으로의 장래를 갖다가 잘 개척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물고기와 사랑에 빠질 정도로 밤낮을 들여다보고 어린 물고기를 연구하는 수산 종류 생산자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수산물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죠.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실 효과에 미세먼지, 각종 오염 물질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예외는 아닌데요. 건강한 해조류가 사라지는 등 바다가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바다 사막화 현상으로 바다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수산 종류를 생산하고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일은 돈도 벌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되지만 바다의 물고기를 늘리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바다 생태계를 회복시켜준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디 물고기와 사랑에 빠져보실 분 없으신가요?